게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징어 게임은 시나리오 집필에서 새 시즌 공개까지 무려 6년이 걸렸죠. 시즌3는 공개되자마자 전 세계 93개국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며 그 압도적인 위상을 증명했네요. 오늘은 황동혁 감독이 직접 자신의 입으로 밝힌 오징어 게임의 모든 것을 준비했어요. 배우들과 케이트 블란쳇의 비하인드 스토리부터 충격적인 장면들의 숨은 의미, 결말 해석, 아기와 상금이 준호에게 간 이유, 상금이 456억인 이유, 장면 곳곳에 숨겨둔 소름 돋는 상징까지. 지금부터 오징어 게임의 숨은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상에는 결말과 핵심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스포를 원하지 않으시면 드라마 감상 후에 영상 시청 부탁드려요. 그럼 재미있는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1. 뒤바뀐 결말. 황동혁 감독이 처음 구상했던 결말은 지금과 정반대의 희망에 찬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처음 시즌 2, 3를 생각했을 때는 해피엔딩을 생각했다. 기훈이가 게임을 끝내고 나와서 딸을 만나러 가는 엔딩을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기훈이 다시 게임에 뛰어들어 게임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 일부를 구출하고 자신은 미국에 있는 딸을 만나러 가는 식의 스토리를 생각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음에 기대했을 법한 영웅의 서사에 가까운 결말이었죠. 하지만 본격적인 집필 과정에서 감독의 생각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는 집필을 시작하면서 세상을 둘러보니 희망적으로 끝낼 수 없겠더라. 한국도 세계도 더 힘들어진 것 같았다고 털어놨습니다. 시즌 1을 만들 때보다 지금 세상이 더 안 좋아졌다. 경제적 불평등은 더 심해지고 서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졌으며 전쟁은 확산되고 기후 위기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결국 이러한 현실 인식이 결말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성기훈이라는 평범하고 평균 이하의 인물이 그런 시대의 희생과 책임을 떠안는 모습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오징어 게임의 메시지에 맞다고 생각해 결말을 바꾸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2. 장면 속에 숨겨둔 상징들. 이처럼 무거운 메시지를 담기 위해 감독은 드라마 곳곳에 강력한 상징들을 숨겨두었습니다. 먼저 마지막 게임을 살펴보면 황동혁 감독은 마지막 게임인 고공 오징어 게임에 대해 공사장 형태의 무대는 부실하게 쌓인 사회를 상징한다며 기둥이 낡아 무너질 듯하고 참가자들이 서로를 밀어 떨어뜨리는 모습이 지금 세상과 닮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사회 풍자 장치는 바로 안전제일 현수막이었습니다. 황동혁 감독은 사회도 안전제일을 외치지만 결국 발전과 이윤을 우선한다며 그것이 사회가 무너지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현수막은 실제 한국 사회의 부실 공사와 안전 불감증을 꼬집는 장치로 안전을 외치면서도 정작 참가자들을 죽음의 벼랑 끝으로 내모는 모순적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마지막 게임 직전 숙소 벽면에 스쳐 지나간 이 문구를 기억하시나요? 바로 호디의 미희 크라스 TV라는 라틴어 문구입니다. 고대 로마 시대부터 묘비에 새겨지던 이 말의 뜻은 바로 오늘은 나지만 내일은 너다. 즉, 오늘은 내가 이곳에 시체로 누워있지만 내일은 바로 너의 차례가 될 것이라는 서늘한 경고인 셈이죠. 결국 이 모든 장치들은 하나의 절실한 외침으로 모아집니다. 이 위태로운 공사장은 무너져 내리는 우리 사회를, 안전제일 현수막은 말뿐인 구호를, 그리고 라틴어 경고는 너 또한 예외가 아님을 보여주며 감독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 약자부터 떨어뜨리는 비정한 게임을 계속할 것이냐고. 이제는 이 게임을 멈추고 공생의 길을 찾아야 하지 않겠냐고 말입니다. 그리고 시즌 2, 3에서 가장 중요한 장치로 등장한 아기 캐릭터에 대해 그 아기는 미래 세대의 상징이다.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자포자기 상태고 1세대보다 더 잘 살 수 없다는 생각에 희망을 잃었다며 그는 영화 칠드런 오브 맨에서 영감을 받았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는 이 세상을 다음 세대에 최소한 더 나빠지지 않은 상태로 물려줘야 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아기를 등장시켰고 그 아기를 중심으로 생기는 갈등과 그 아기를 지키려는 사람들의 노력을 통해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부 시청자들이 제기한 출산 장면에 대한 불호 반응에 대해서는 상징적인 존재로 꼭 필요했다며 스토리상 출산은 네 번째 게임에서 꼭 해야 했어요. 아이라는 존재가 미래 세대의 심볼이라는 상징적인 존재로 등장시키고 싶었어요 라고 그 의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참고로 아기는 더미를 활용해 CG를 입힌 결과물이라고 하네요. 감독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특히 시즌 1의 새터민 새벽과 시즌 3의 새터민 노을의 관계성을 언급했는데요. 시즌 1의 새벽은 뭔가 희망을 꿈꾸게 하고 앞을 내다보려는 의지를 뜻한다면 노을은 그와 정반대로 모든 희망을 잃고 어둠이 다가오는 듯한 의미로 지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어디에나 있는 난민들의 정서를 대변하며 보편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캐릭터들의 이야기는 어떨까요? 특히 가장 많은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성기훈이 대호를 죽인 이유에 대해 황동혁 감독은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싶었다. 영웅처럼 게임장에 들어왔지만 결국 영웅이 되지 못했고 엄청난 자책감 속에서 대호에게 투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을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는 일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는 대호를 죽이고 나서야 그게 자책감의 다른 표현이었다는 걸 스스로 알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완벽한 영웅이 아닌 나약한 평범한 인간을 그리려 했던 감독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은 성기훈의 급작스러운 캐릭터 변화에 설득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합니다. 자책감이 분노로 전환되는 과정의 빌드업이 부족했다는 거죠. 원래 한 시즌이었을 이야기를 두 시즌으로 나누면서 캐릭터의 성장 곡선이 부자연스럽게 분절된 구조적 문제도 있겠네요. 하지만 성기훈은 게임의 마지막 라운드에서 인간성을 회복합니다. 황동혁 감독은 우직하게 모든 걸 던져서라도 아이를 살려내려는 모습.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영웅적인 행동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시락 장면은 명장면이었죠. 마지막 게임에서 100억 남의 도시락을 싸가는 겁니다.와 203번 김기민의 도시락 다 쌌어요. 대사는 시즌3에서 웃음을 자아내는 장면인데요. 도시락이 될 뻔한 참가자가 난 너희들 도시락이 돼줄 생각이 없어라며 스스로 탈락해 긴장감도 불러일으켰죠. 게임에서 참가자들이 약자를 희생양으로 삼자고 제안한 장면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포장된 다수의 폭력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치였습니다. 또한 성기훈이 마지막에 VIP들을 향해 외친 우리는 말이 아니야, 사람이야 라는 일갈은 시즌1의 나는 사람이야에서 나가 우리로 확장된 그의 성장을 보여주는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그가 끝내 맺지 못한 사람은 이라는 말 뒤에 대해서는 사람이란 존재는 한두 마디로 정의하기 힘든 불가사의한 존재라 빈칸으로 남겨두고 싶었다며 더 나빠지지 않는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기훈이 그 말을 빈칸으로 두고 행동으로 보여주길 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론트맨의 내적 변화 또한 시즌3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였는데요. 황동혁 감독은 프론트맨은 원래 정의로운 경찰이었지만 비리로 불명예 퇴직하고 어둠의 세계로 들어간 인물이다. 그래서 자기와 다른 길을 가는 기훈을 보며 일종의 열등감과 부끄러움을 느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기훈을 타락시키고 싶었을 겁니다. 최종 게임을 앞두고 기훈에게 단도를 주며 잠든 참가자들을 죽이라고 조언한 것이 그 증거입니다. 하지만 감독은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기훈이 자신의 시험을 이겨내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라며 그의 복잡한 심리를 설명했습니다. 기훈이 프론트맨의 제안을 거절했을 때 이미 패배를 직감했을 것이며 기훈이 실제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보고 프론트맨은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승자가 된 아이를 데리고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프론트맨이 기훈의 유품과 유산을 자식에게 전달하는 것, 특히 피 묻은 유니폼을 그대로 전달한 것은 그가 기훈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리스펙트이자 여전히 비뚤어진 그의 성향을 담은 프론트맨다운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황준호의 분량에 대한 아쉬움에 대해 감독은 직접 해명했는데요. 약간 맥거핀이었다. 사실 처음 구상할 땐 해피엔딩 쪽이라 준호와 그가 속한 팀이 섬을 찾아 경찰과 함께 게임을 끝내는 전개를 상상했었다. 하지만 기훈의 결말이 바뀌면서 준호의 역할도 함께 조정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게임의 마지막에 준호가 도착해 형 인호가 우승자를 데리고 나오는 장면을 지켜보는 것은 꼭 넣고 싶었다며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서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준호에게 상금과 아이를 맡긴 이유에 대해 준호는 그 세계의 진실을 이해하고 있고 형과 게임을 모두 경험한 인물이기 때문에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456억 원을 허투루 쓰지 않고 아이를 지킬 사람, 그가 바로 준호였던 것이죠. 누가 제일 나빠 보이냐는 질문에 황 감독은 의외의 인물을 꼽았습니다. 타노스나 남규는 약기운이라도 좀 있지. 100번 남자 임정대가 정말 나쁜 남자다. 끝까지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명기가 참 나쁜 사람인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지 않으려는 마음도 있지만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이기심 하나를 못 이긴다며 가장 일반적인 사람이 갈 수 있는 가장 나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명기가 진짜 아기를 죽이려 했을까? 라는 질문에는 명기가 최후의 순간 엄청난 계산을 했다고 생각했다. 도시락남이 자살하고 셋만 남았을 때 성기훈이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판단해 먼저 건넜을 것이다. 결국 자기 아이가 아닐 수 있다는 부정 단계까지 간다. 정당화를 위해서다라고 그의 심리를 유추했습니다. 자신의 비녀로 아들 용식을 찌른 금자의 선택에 대해서는 자기 눈앞에서 용식이 살인자가 되는 것을 본능적으로 막으려는 것이다. 칼을 든 손을 멈추게 하기 위해 뒤에서 어깨를 찌른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닌데 그게 시간 제한으로 아들의 탈락으로 이어졌죠. 그 결과로 결국 금자는 자식을 죽게 만든 죄책감으로 삶을 포기하게 되지만 그 감정선이 충분히 설득력 있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3. 촬영장 비하인드. 이처럼 무거운 주제의식 속에서도 촬영 현장에는 배우들의 열정과 놀라운 비밀들이 가득했는데요. 점점 더 망가져가고 수척해지는 기운을 연기하기 위해 이정재는 1년간 찐 채소를 주식으로 하며 체중을 크게 감량했습니다. 동료들과 식사도 따로 하며 고독한 싸움을 했고 마지막 촬영을 끝내고서야 비로소 함께 술을 마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박성훈의 캐스팅 비화는 놀라운데요. 그는 2023년 지옥만세 촬영 전 스태프들에게 내년에 부산국제영화제에 같이 가자고 말했는데 정말 현실이 되었고 그곳에서 동료들과 꿈을 이야기하며 오징어 게임2에 출연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제작사와 아무 연고도 없던 그의 꿈이 현실이 된 놀라운 경험이었죠. 황 감독은 단막극 희수에서 그가 연기한 평범한 가장의 모습에서 현주의 얼굴을 봤다고 하네요. 극중 4라운드 게임에서 금자와 준이에게 돌아간 현주의 선택에 대해 박성훈은 굉장히 끈끈한 감정이 오갔다. 무조건 이들을 살려야겠다는 마음이 컸을 것이라며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숨바꼭질 게임에서 현주가 먼저 탈출구를 찾아 축하 노래가 들리는 그 너머의 공간을 보는 장면이 있죠. 흥미롭게도 박성훈은 저긴 그냥 벽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조유리는 4차에 걸친 오디션 끝에 역할을 따냈는데 캐스팅이 공개됐을 때와 시즌2가 공개됐을 때가 살면서 가장 연락을 많이 받았던 때라고 고백했습니다. 조유리는 출산 장면을 위해 엄마에게 이야기를 많이 들으며 연기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황동혁 감독은 준이 역에 걸맞은 배우를 찾기 어려워 고심하던 도중 오디션에서 조유리 배우를 보는 순간 단박에 이 친구구나라고 깨달았다고 밝혔습니다. 황동혁 감독은 우리 집에 왜 왔니? 동대문을 열어라 같은 게임도 구상했지만 드라마적 요소나 참가자의 주체성이 떨어져 탈락시켰다고 합니다. 대신 참가자 간의 직접적인 살육전이 벌어지는 술래잡기를 선택하며 장난감 같은 칼을 넣어 게임처럼 보이려고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감독은 시즌 1에서 새벽이든 상우든 한 명 정도 살려놓을 걸 그랬나 싶다는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시즌 3에서 기운을 멈추게 한 새벽의 목소리, 아저씨 그런 사람 아니잖아는 그래서 더 의미가 깊었죠. 또한 오일남의 목소리는 논란을 피해 대역 배우가 녹음한 뒤 AI 기술로 실제 배우와 비슷하게 만들어 사용했다고 합니다. 포스터 속에서 주인공 오른편엔 빌런, 바로 밑엔 최종 라운드 진출자라는 추측에 대해 황 감독은 포스터 작가님의 설정인데 제가 관여하진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참가자 번호에 대해 333번 명기, 222번 준이 등은 외우기 쉽게 하려는 설정이었고 상금 456억은 역대 최고 로또 당첨금을 상회하면서도 외우기 쉬운 숫자였다고 합니다. VIP 캐스팅 비화도 전했는데요. 가면을 쓰고 연기하기에 캐스팅이 가장 어려웠다고 합니다. 시즌1의 비판을 수용해 이번엔 해외 전문 배우를 섭외했고 VIP라는 존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은 건 또 다른 잡음을 막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상징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촬영 에피소드도 있는데요. 정배 역의 이서환 배우는 5인 육각 게임에서 비석치기 장면을 5번 촬영했는데 4번째에 성공하자 스태프들이 CG값 벌었다며 환호했다고 하네요. 4. 딱지녀 케이트 블란쳇과 스핀오프. 시즌3 마지막 케이트 블란쳇의 등장은 미국판 제작설에 불을 지폈지만 황 감독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성기훈이 죽음으로써 엔딩을 만들었을 때에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다며 한 사람의 노력으로 한국 게임은 종결됐지만 이 시스템은 너무 공고하기에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 상징적 의미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섭외 과정도 흥미롭습니다. 감독이 가장 먼저 떠올린 배우가 케이트 블란쳇이었고 그녀의 아이들이 오징어 게임의 팬이라 흔쾌히 수락했다고 합니다. 촬영 현장에서 딱지치기가 서툴러 감독에게 원포인트 레슨을 받았고 실제로 그녀가 넘기는데 성공한 테이크가 그대로 쓰였다고 하죠.
이정재는 저분이 나오시는 줄 알았으면 따라갈 걸 그랬다고 너스레를 떨었고, 이병헌은 프론트맨의 차 창문이 열렸을 때 감정은 나 정말 좋아하는 배우인데 가서 사진 한 장 찍으면 안 될까였다고 말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황동혁 감독은 이병헌의 프론트맨 스핀오프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극중 박선장의 낚시 사진 속에 딱지남과 프론트맨의 사진을 숨겨두었다며 이병헌 배우가 더 늙기 전에 해봐도 좋을 것 같다. 팬들을 위한 흥미와 궁금증을 해소할 이야기를 그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준호의 활약상을 기대한 분에게는 죄송하다며 혹시라도 스핀오프가 나오면 준호를 잘 살려보겠다고도 전했습니다. 시즌3에서 프론트맨의 과거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매우 아쉬웠는데요. 딱지남 공유의 이야기와 함께 프론트맨의 과거도 스핀오프로 꼭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6년간의 오징어 게임의 대장정이 마침내 시즌3를 끝으로 그 막을 내렸습니다. 여러분은 시즌3에서 어떤 부분이 흥미로웠고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재미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오징어 게임장에서 안녕.